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좀 세상 기가 늦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에서 오신 이채진 박사라는 저명한 정치학자 부부 오찬 대접이 있어서 거기 가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마침 제 4월에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채진 강미자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4월에 초대 회장하신 안동일 변호사 또 우리 주일대산 최재용 주일대사 그리고 또 강화자 곽신영 등등의 유명한 소프라노 이런 분들하고 오랜만에 지금부터 63년 전이죠. 4.19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막 한국을 방문하는 이채진 박사가 제 대학 6년 선배신데 당시에 4.19 때 대학원 2학년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에 참여해가지고 겪은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을 한참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원생도 그때 가담을 했구나. 저는 그냥 1, 2학년, 3, 4학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4.19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유세희 회장이라고 그분은 당시 3학년이었는데 사실상 4.19 데모를 경무대 앞에서 주도한 분입니다. 독립운동가 유림 선생의 후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회고담 등등을 해서 4.19를 60년은 후에 옛날의 주역들이 회고하는 뜻깊은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언뜻 오면서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구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들 주요한 인사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태가 막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양반이 좀 물러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이런저런 시비가 좀 걸리니까 감사원을 고발했어요. 감사원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고 공수대 앞에서 감사원 조작감사 사죄하라 하고 데모를 하는 참 1인 시위를 했는데 누가 이 김현희 전 의원 지금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토록 당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당돌하게 만들었을까? 그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전현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방송위원장 한상혁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이 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이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내놓고 대드는 전 정권의 투사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화제로 좀 올리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다음 달 6월 26일 날, 그러니까 6월 30일, 6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3년 임기가.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7월 30일 날 끝나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 사람은, 아직도, 2024년 8월 30일인가? 그러니까 한 1년 몇 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그냥 6월 말, 7월 말에 그냥 교체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그 양반들이 마지막 나머지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그런데 이 정연주 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보다 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한겨레 논설위원 했던 사람 아시죠? KBS 사장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나라의 KBS와 MBC가 이 정권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내년
4월 10일 선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8월 30일이니까 내년, 그러니까 한 4개월 남은 임기를 놔두고 아마 이 나라의 KBS와 MBC 뭐 다른 거 SBS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아마 최후의 결전에 임하는 그런 자세,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뭇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또 특히 전현희 전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이 국가기관에서 한 책임자가 감사원장을 고발한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들으면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전현희 권익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의 이미지를 살리고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무리를 벌리는구나. 그래서 우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에 피해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권에서 임명하는 사람, 그리고 주요한 기관의 대표를 선출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정한 그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있어야 하고, 정 그 관례를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좀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관의 장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범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선출이 된 사람으로서 특별한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저는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저를 그냥 경찰에서 끌어가서 잡고 뭐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래서 하도 속된 말로 치사해서 그냥 2년 하고 나머지 1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권이 바뀐 마당에 제가 자유총연맹을 붙들고 앉아있는 것도 좀 쑥스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부과된 여러 가지 혐의가 전부 무효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혐의가 있는데 기각이 된 것과 그것을 각하시킨 것과는 다릅니다. 기각은 혐의는 있으나 뭐 재판을 계속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사안을 그냥 클로스 한다는 뜻이고, 각하라는 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건이 안 되는 거다 해서 이거 없는 걸로 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제 거는 각하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 그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1년 나머지 채우시는 게 어떠냐, 이런 공고가 들어왔는데 뭐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뭐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새로 들어선 정권의 눈에 거슬리고 꼴 보기 싫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이 투표로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임기는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임명직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에 일단 재심을 위한 사의 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뭐 한 2년이 남았고 1년 반이 남았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치열한 접전을 붙어가지고 자기를 선출해준 정당이 졌어요. 그 자기를 선출해준 정권의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재신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의례적인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새로 들어선 대통령, 정권이 아니 당신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할 경우는 마지못해서 그 사의를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예스를 하는 경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명직이라고 할지라도 임기가
6개월 이내 짧게 남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물러가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다 알박기식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뭐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만 자기 보훈 인사로 갖다 막 박아. 여기 뭐 어디 은행 감사도 넣고 뭐 기관장도 넣고 뭐 석유협회 회장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밥 벌어 먹으라고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입장이 난처해. 뒤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임명 전에 그 집어넣는 알박기 인사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는 케이스가 되더라도, 그래서 자녀 임기가 한 6개월 가까이 남았어.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랬을 땐 데퓨티, 차석이 그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관례상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싹 됩니다. 정리 싹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전현희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딥니까? TV조선 그 인가 하는 데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양반도 7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버티고 있는 것은 뭐 이런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렇게 처벌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곧 물러난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무슨 혐의가 걸리면 이것은 단심으로 끝납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어필을 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위원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일리가 있다 하면 처리를 하고, 일리 없다 하면 그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4.15 총선 때,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4.15 총선 때 태블릿 PC의 그 오보 사건이 JTBC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보세요. 3년 후에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제 주역을 했던 변희재 군이 이제 태블릿 PC의 그야말로 한국의 영웅이에요. 옥고도 한 1년 동안 치르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태블릿 PC 조작하면 이코르는 변희재예요. 근데 사실은 변희재 군하고 저하고 같이 그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일만 벌리고 변희재 같은 힘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하도록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박효종이라는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뭐 서울대학교 뭐 국민윤리 교수인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제가 가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 데모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문제 없다 하고 각하해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박효종이가 이 JTBC 이 방송에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교정하라 하면 그 후에 JTBC 사건이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명의 위원인데 그중에 6명은 집권당, 그러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3명이 야당인데, 야당도 교섭단체가 있으면 제1야당이 2명, 제2야당이 1명에서 3명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게임이 안 돼. 그냥 져요. 그래서 당시에 박효종 교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과 평정심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박효종 교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국민윤리라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생을 가르쳤어요? 국민 윤리를 가르쳤어요? 공정해야죠. 응? 공정해야죠. 그런데 이제 말이 좀 얼핏 옆으로 갑니다만은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관계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이 다 이거 관계가 있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문제에서 자기들이 부정은 못 하겠죠. 그런데 우선 현직 대통령이고 장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추후로 우리가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또 그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그 복잡하고 내밀한 심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덤벼들었던 젊은 투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생이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최순실이죠. 그 사람이 고생을 몇 년째 감옥 속을 살고 있고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명이 됐는데도 나쁜 짓 했다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게 신병치료에서 나와서 뭐 수술하고 뭐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우선 최소한 정도는 가석방이라도 시켜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응?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전현희 씨는 참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국회의원 2번 했는데 첫 번에는 비례대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려다가 두 번째 하려다 떨어졌지. 당시에 그 정동영 의원이 같이 경선을 해가 정동영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와신 상담하고 그냥 큰 노력해서 4년 후에 거기 당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다시 실패를 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훈인지 어쩐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현실적인 실권, 돈과 뭐 권력을 좌우하는 그런 직장은 아니지만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응? 국민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데 앞장서는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근데 이것이 추미애 아드님, 그리고 무슨 이재명 대표 아드님, 이런 사람들 문제에 대해 여기 자료가 자세히 있습니다만 엉망이야. 태도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전현희 권익위원회처럼 보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그 고소 취하하시고 그리고 한 달 한 반쯤 남았죠. 한 달 만에 깨끗하게 이별사 던지고 물론 안 하고 충분히 개인적인 명예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어디 공수처 앞에 가서 1인 데모하고 어쩌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이 다음번 국회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응?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만한 사람 할 때 하고 그럴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양반이 치의학과 덴티스트인데 자료에 가면 한국인으로서 덴티스트로서 최초의 출신의 변호사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맞네. 사법시험 학교는 덴티스트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또 김영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충북지사.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전에 명보국장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요새 좋은 일 많이 하는 신영균 원로 배우도 서울 치대 나온 사람 덴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제 그만큼 해도 자기 이미지는 충분히 살리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태용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좀 껄쩍지근한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만 권현희 씨도 그냥 5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나 한 달 더 안 하고 깨끗이 물러난다, 빠이 한다.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동안 내가 한 것에는 이런 보람이 있었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하면서 물러나가면 훨씬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갖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 방송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좀 야박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악착 같은 그런 이미지, 그것은 좀 버리면 나중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상혁 같은 사람, 정현주 같은 사람, 한상주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 옛날에는 한가락 했던 명 기자가 정파 이익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그냥 막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도 옛날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몰렸습니다만은 좀 치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5월 초니까 5월 말까지 사태 변경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엊그제 제가 윤석열의 그 5.18 광주 연설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기계가 50분 이상 방송을 했는데 뜻밖에도 제 방송에 하루가 지나서 3,000 이상의 조회가 들어서 속된 말로 지금까지 방송에서 가장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이 5.18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연설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내일로 예정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과에 많이 좌우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태용호를 그냥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설득을 했는지 어쩐지 태용호가 오늘 사퇴하겠다고 나왔어요. 모든 책임이 자기 명에 있다. 그래서 태용호도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재선하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또 북한에서 왔으니까 기반도 좀 약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태용호가 특별하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독재화, 자유를 이름을 걸어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 오늘 아침에 누구 방송을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느 패널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와서 공사석에서 자유의 이름을 394회 언급했대. 많이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정권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이런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감이 난다.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내세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유스럽고 너그러운 인사탕평, 그리고 반대제에 대한 설득과 화해 이런 것을 해야만 자유를 하지. 말만 자유하고 여기서 독재하고 오면 됩니까? 더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제 내일로 오늘 오후에 사건이 벌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원 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원 최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김재원은 자기 나름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현재로는 유력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유력한데, 적어도 김재원 전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던 그런 발언이 용산 대통령실의 비위를 거슬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저항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자유정당이 아니야. 그건 자유정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하면 그 논리적인 일관적인 결론으로 광주 연설도 보나마나 뻔할 것이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보도에 의하면 뭐 광주 5.18을 국민 통합의 방법으로 뭐 쓴다고 해서 통합이라는 얘기는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아무런 만지지도 않고 속대 다듬지도 않고 일본말로 씨하게 한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윤나게 만들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헌법 전문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무슨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김재원 같은 사람 그렇게 마지막까지 궁궁물박으로 몰지 마세요. 응? 김재원을 몰아가지고 쫓아내버리면 우리는 김기현 어디서 떡 받아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서 국회의원 당선시키도록 노력하겠어요. 응? 그 사람이 그렇게 쫓겨날 만큼, 출당을 당할 만큼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전에 무슨 이 암흑의 당 대표라든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거역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재원이가 거기서 앉아서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체면상 안 할 수가 없다면 당권 정지 1년을 시켜서는 안 돼. 그건 사형선고하고 마찬가지야. 뭐 3개월 동안이나 정권을 한다거나 혹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경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5.18 기념식을 전후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이 국민을 화해하고 통합시키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 절대다수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아마 가장 중요한 찬스가 아닐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흔들거리고, 적당하게 안 되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약세 정권이 될 것이다. 약체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분발하고 더 뜨겁게 토론하고, 지금쯤 5.18 연설문은 초고가 이미 완성됐을 겁니다. 저도 옛날 그런 일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읽힙니다. 그런데 막판은 대통령이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달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감하게 5.18 문제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각계 사람을 공평하게 인선해가지고 5.18 문제를 정말로 정직하게 역사의 정도에 맞게 조사해서 흑백을 잘 가리고 그리고 진정한 영웅 대접을 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5.18 법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익을 봐서 시험에 합격했거나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대학교 입학에 그 점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전수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 이익을 봐갖고 어디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무슨 그 공무원에서 몇 명이 있느냐를 반드시 밝히고,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가 부탁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세요. 5.18 법으로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받아서 공무원이나 아는 다른 기과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수와 현황,
그래서 반드시 밝혀서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5.18을 진정으로 위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